월요일은 경제신문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석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나윤뉴스타 최영호 연구원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분노를 나타냈던 PC방 살인 사건,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결정이래요. 자, 이거 한번 헤드라인에 보이고요. 오늘 증권시장에는 보이시나요? 3분기 호실적에도 증시 전망이 흐립니다. 좋은 투자처는 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IT주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싸대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 내년 성장할 유통 미디어주에 주목을 하자라고 이 기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께서는 어떤 종목을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좀 주요하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여행 쪽을 좀 보고 있고요. 호텔 신라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행과 호텔 신라 쪽이요? 일단 뭐 실적도 실적인데 실적 부분보다는 조금 저는 모멘텀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이번에 11월 말에 만약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실제로 현실화가 된다면 네. 위안화가 단기적으로 좀 강세가 보일 수가 있고 위안화가 강세가 나타난다면 중국 소비에 대한 증가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화장품 주식이 좀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호텔들의 좀 전체적인 좀 반등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최영호 연구원이 생각하는 실적 시즌에 봐야 할 종목 업종, 그리고 이 기사에서 봐야 할 업종 종목 살펴봤고요. 삼성전기는 공매도에 어떻게 무너졌나? 자, 사실 삼성전기는 공매도에 좀 거리가 먼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에 1,500억 원 공매도가 쏟아져 나온 날도 있었고요. 공매도 잔고가 15배 이상 기록적으로 급증한 날도 삼성전기에서 보여졌습니다. 주가가 최대 22%씩 급락한 경향도 보였고요. 공매도 현황을 보면 한 달 새에 먼저 잔고 비중이 15배나 늘어났습니다. 기록적입니다.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는 건 주가의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아직 공격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공매도 공격이요. 공매도 거래 비중을 보면 하루 평균 10월에는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10월에는 하루에 평균 4분의 1 거래가 공매도일 만큼 공매도가 횡행했고요. 외국인 매도세도 공매도와 더불어 주가 급락을 이끌었습니다. 9월에 거래소 전체 순매도 규모보다 삼성전기 순매도 규모가 더 많기도 하고요. 삼성전기는 외국인이 10월에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삼성전기, 아까 여러분 삼성전기 그 주요 증권사 추천 종목 가운데요, 여러분. 삼성전기가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실적이 좋고 그리고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주요 증권사에서 계속 뷰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최근에 계속 좀 시름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아마 이 공매도를 친 사람들의 생각은 대충 알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최근에 BH도 굉장히 좀 크게 급락이 나왔었죠. 그 이야기가 뭐냐? 일단 애플 쪽도 그렇고 다른 이제 스마트폰들도 저가형 스마트폰이 아니라 일단 고가형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혹은 또 단가를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많은 스마트폰 기업들의 수익은 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 스마트폰 판매 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 회사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일단 MLCC가 가장 핵심 부품이지만 그거에 비해서 일단은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부분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공매도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하지만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일단 삼성전기는 워낙에 MLCC 관련된 성장성이 좋고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내년 기준 PER 8.8배라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악재다. 중장기적으로 성장 유효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에 장사 없다고 이렇게 지금 주가가 너무나 좀 불안한 모습이고요. 10월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 삼성전기,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삼성전기.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MLCC의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 좀 피해가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의 몫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굴뚝주로 우리가 잘 알려진 제지주. 자, 이제 종이 쓰는 사람 별로 없고요. 실적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올해 들어서 굴뚝주에서 실적주로 환골탈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서 한번 주목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펄프 설비의 선제적 투자가 수익성의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자, 주가 흐름 볼까요? 과연 대박주로서의 흐름이 어느 정도 조짐을 보이나 한번 여러분도 보세요. 연초 대비 80% 치솟고 일단 지금은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실적 주의를 보면 올 상반기에 무림 PMP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호실적 헤이즈를 이어갔는데요. 3분기에는 계절적 성수기래요. 그래서 추세가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지 않겠느냐라는 뷰. 세계 최대 그 중국에서 제지수 요처인 중국에서 환경 규제가 시행되면서 펄프 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주가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잇따라 상향되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돼 지분율 15.8%로 높아져. 자, 실적 호전 감안하며 연말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정말 충분한 건가요? 일단 뭐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네. 이 제지주가 그동안 계속해서 못 올라가다가 올해 한 번에 딱 슈팅이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이죠. 이 제지와 관련된 부분에 가격이 계속해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쪽에서 제지 쪽 생산을 좀 줄인 부분이 가장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느냐 보면은 이 포스코도 그렇고요. 이 최근에 중국이 환경 규제로 인해서 생산량을 줄였던 부분을 요즘엔 별로 안 줄이고 있는 부분이 가장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과 관련된 무역 분쟁 때문에 GDP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예. 환경은 일단 둘째치고 일단 우리가 살아야겠다. 네. 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지 관련된 부분도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늘리게 된다면 무림 PMP의 실적은 다시 줄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이제 생각이 이제 주가의 하락을 이끈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만약 해결이 된다면 다시 환경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질 예. 거고 그럼 다시 성장주에 대한 이 대박 가능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뭐 매수를 하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분쟁도 쉽게 해결될 모습은 네.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이 상태에서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네. 하기에는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환경 규제로 네. 인해서 이렇게 80% 치솟았는데 네. 지금 주춤한 이유가 중국에서 환경 규제보다 일단 우리가 좀 살아야겠다. 네, 우리가 좀 살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제를 조금 좀 주춤한 네. 것이 이게 영향을 미쳤는데 네, 맞습니다. 아마 앞으로의 그 장기적인 것은 환경 규제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그렇죠. 이쪽으로 보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가는. 예, 일단은 뭐 네.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는 게 먼저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실적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자, 증권사의 의견을 한번 볼게요. 그 시각이 무림 PMP의 그 주가의 목표 주가가 13,5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264억 원에서 300억 원 위로 실적과 주가를 다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거 네.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딱 특징주로 보여지는 게 아마 화장품주일 거예요. 화장품주가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가 한 10%가량 오르나요? 한국 화장품이 5%, 아모레퍼시픽 오늘 등등 아모레퍼시픽 G 그리고 호텔신라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 화장품 기업 하나화장품이 600여 명의 임직원이 한국 화장품 시장에 견학을 왔대요. SM과 뭐 신세계 등 국내 주요 면세점을 방문하고 한국 화장품 시장을 이제 견학한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뭐 단기적인 뭐 흐름으로 반등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좀 시세를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시세는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 국면에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도 드린 적이 상승이 있는데요. 더 넓혀졌네요. 예, 지금은 더 올라가고 있네요. 네. 아마 화장품들이 이 규제 완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에 나온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들은 사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된 상태이고 네. 단기적으로 실적 모멘텀 부분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4분기 때부터는 관광객 수의 다시 재차 증가로 인해서 실적 모멘텀도 다시 좀 부각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는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도 좋아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OEM, ODM 관련해서 계속해서 생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한국 콜마도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 함께 여러분 보시면 네. 그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보시는 거죠? 바닥을 좀 다지고 이미 지금 있는 다지고 있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많이 이 빠졌잖아요.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바닥을 다지는 장면이 계속해서 좀 포착이 됐고 네. 그 이후에 장기적인 좀 우상향 방향으로 좀 가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반등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쪽 오늘의 상승 흐름까지 살펴봤어요. 여기까지 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함께했습니다.